이영석 원래 자감초탕은 빈맥성 부정맥에 쓰는 약이긴 합니다. 그 전에 정확히 폐에 타겟팅되어야 할 것이고요. 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이 폐에 도달하고 오래 머물게 하면서 자원까지 보충해서 폐를 윤활하게 해서 호흡을 안정시키는 약인데,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줘야만 심근에 다시 산소를 공급해서 심장이 회복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자윤되면 호흡이 편해지면서 이게 일종의 산소 포화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임종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맥박이 요동치는데 200까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유는 임종 직전 폐가 완전히 말라서 호흡이 안 되니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혈액을 보내달라고 하는 구조신호인 것입니다. 물론 임종 직전에 자감초탕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거의 모든 조직이 실조되어 있기 때문에 폐만 회복한다고 해결될 리는 없습니다. 다만 폐로 인해 빈맥성 부정맥이 생기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평소 폐 기능이 떨어지고 폐활량이 감소하면서 숨이 차면서 빈맥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자감초탕이 잘 듣습니다. 자감초탕의 조성을 살펴보면 자감초 상초인 폐로 혈액을 끌고 가는 약, 군약, 인삼심장 위치로 혈을 유지하게 하는 약, 계지 보성 있는 신혼의 표제, 맥문동 지황, 마자인, 악요폐에 음을 보충해서 윤활하게 하는 약, 생강, 대추위장의 연기와 위기를 조화시키고 강화입니다. 그런데 자감초탕에서 심장에서 심박출을 도와서 폐로 혈액이 가게 하는 약은 자감초, 인삼계지 등입니다. 다른 충분한 보험제들도 있긴 하지만 저렇게 양을 보충하는 약을 쓸 경우 폐기관지에서 살짝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간 오버슈팅이 되는 셈이지요. 특히 계지라는 신혼의 표제가 들어가니까 폐기관지와 피부에서도 그런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각종 보험제들이 들어가지만 0점 조정을 살짝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거의 도달했지만 약간 벗어난 경우입니다. 폐활량 부족으로 자감초를 써서 폐 기능을 올려놓기는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타겟팅하기 위해 섬세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야 짝을 자음 강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 강화탕을 같이 쓰면 기도 알러지 없이 정확히 폐와 기관지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빈맥과 부정맥까지 해결하면서 컨디션과 체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감초탕은 체질적으로는 태음인, 그것도 열이 많은 상태의 태음인에게 잘 맞습니다. 태음인 자체는 냉한 체질이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울화가 생기고 노화로 인해 대사로 생긴 열을 제거하는 기전이 떨어지면 입이 마르면서 변비도 생기는 식으로 체질의 변화가 오는데, 그런 열태음인 체질에 가장 적합한 약이 자감초탕입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진 태음인이 열이 생겼어도 이 열을 다른 양인 체질처럼 제거하려고 찬 약들을 함부로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자감초탕을 먼저 쓰면서 열을 낮추는 약을 함께 쓰셔야 합니다. 태음인은 상초인 심폐에 혈이 부족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열이 생겼어도 자감초로 폐에 혈액을 유지하게 하면서 열을 치는 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작약 같은 약을 태음인에게 쓰면 근육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숨이 더욱 가빠져서 조금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고산 지역에 갈 때 생기는 고산병 증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태음인이 자감초탕을 먹고 고산 지역에 가거나 그게 아니라도 등산을 하게 되면 그전보다 훨씬 편하게 산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폐활량이 작은 태음인에게 아주 좋은 약입니다.